들려요 다? 괜찮아. 인형인가? 우리 집에 기생충이었을 때 나는 길을 걷고 있었다. 내가 피켓을 들고 가두행진을 하던 영등포 시장 근처. 대통령 선거 패배에서 벗어나지 못한 겨울 저녁이었다. 우리가 외치던 구호를 벌써 나는 잊었고 동지라 부르던 사람들의 이름도 반쯤 지워졌을 때 지하도에 들어가려다 나는 보았다. 귤껍질을 까는 늙고 말라 비틀어진 손. 차도와 인도의 경계에 바짝 붙어 좌판을 벌인 할머니가 팔다 남은 귤을 먹고 있었다. 그 앞을 지나는 누구도 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쟁반에 수북한 과일 더미들이 처량했다. 할머니가 공간을 점유한 방식이 독특했다. 땅바닥에 철푸덕 주저앉아 혼자만의 먹기에 몰두한 모습이 숭고했다. 비슷한 숭고미를 나는 나중에 망고우에 감자 먹는 사람들에서 발견한다. 남의 눈을 개의치 않는 공간이 무한히 커 보이고 부지런히 입을 움직이는 동안만은 노파가 그 땅의 주인 같았다. 영등포 시장 전체를 소유한 듯 당당했다. 더러운 손톱 밑에서 주홍빛 과일에 물기가 배어나왔다. 뭐 이 정도 합시다. 하여튼 그날의 그 충격은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데 다 쇼설에 표현했지. 그러니까 그냥 혼자만의 귤 이제 팔지 못해가지고 할머니가 이렇게 철포도 그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영등포 시장에서 귤을 먹는데 굉장히 그때 시각적인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숭고해 보였어요. 먹기에 몰두한 모습이. 그리고 굉장히 당당해 보이고 그 머무는 공간이 아니지. 그 영등포 차도 나와서 그 인도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공간을 그녀가 그 먹는 그 노동, 먹는 그 그녀의 뭐랄까 행위로 말미암아 그게 이제 활기를 띠는 거야. 공간이. 그래서 생동한 공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게 그녀가 그 영등포시장 전체를 소유한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느낌이 들었고 그때 충격으로 제가 미술사학과를 가게 돼요. 이건 제가 체험한 바인데 소설 속에서 에린이 이제 그 영등포 시장에서 그 귤을 까먹던 노파의 그 모습이 충격을 받아서 이제 미술사학과 대학원을 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랑 많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닌 것도 있지만. 때마침 최정훈 관장님이 들어오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라이브 자주 해주시면 좋겠다고.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마지막으로 한 문장 더 읽어도 될까? 예, 앞을 못 보셨다고 아쉽다고. 그래. 그러면 맨 뒤에 최정은 그 김해 클레이아크 미술관 관장인 최정은 관장님이 청동정을 너무 좋아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 소설을 저녁에 이제 손에 사자마자 밤을 새워서 보셨대요. 너무 재미있어서. 저도 처음에 봤을 때 밤에 새워서 봤어요. 됐어요? 옛날 협업이 나왔을 때. 그런 얘기 많이 해줘. 너도 끝을 보는구나. 엄마한테도 보여줬어. 엄마한테. 어머니도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그 마지막에 나 에필로그에 그 문장 있잖아요. 저기 중요한 거. 내가 끝을 맺어야지. 그치? 여기 있다. 찾았다. 80년대가 내게 남긴 것은 이념이 아니라 정서이다. 이념이나 사상은 변할 수 있지만 정서는 변하지 않는다. 옷을 고르는 취향, 타인을 대하는 태도, 말버릇이나 헤어스타일은 한번 굳어지면 평생을 간다. 작은 것들에 대한 연민, 정의에 대한 갈증, 돈과 악수하지 않는 손, 권력에 곱슬리거리지 않는 허리를 그 시절은 내게 물려주었다. 80년대는 내 신발장과 옷장 속에서 아직도 나를 지배한다. 부츠가 한 짝도 없는 신발장, 롱부츠는커녕 미들이나 앵클 부츠도 없다. 뒤축이 다른 검정 정장구두 한 켤레, 10년을 신어 양말처럼 편한 검정 운동화, 밤색 랜드로버, 천이 벗겨진 스포츠 샌들뿐이었다. 내 발바닥에 묻어있던 검사함의 증거, 시대에 뒤떨어진 단화를 벗어던지고 목이 긴 부츠를 사야겠다. 이 정도예요. 그래서 그 이제 주인공이 부츠를 사. 그 부츠를 사고 이제 유럽을 가죠. 맨체스터를 가서 그 맨체스터에 있는 그 최섬 도서관에 있는 그 마르크스 의자가 있어요. 옛날 마르크스 앵겔스가 앉았던 의자를 이렇게 기념해 놨더라고요. 그 의자에 앉아서 이제 과거를 추억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틀린 게 하나, 제가 그 서울대에서 제가 그 낭독회를 한 적 없다 그 맞는데 강의를 학생들 사이로 딱 한 번 했어요. 이거 읽다 생각났어. 그 강의는 그 서울대 국문과의 박민호 교수가 소개했는데 그건 시강의가 아니라 무슨 매스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축구에 대한 강의를 해달래. 축구. 제가 FC 바르셀로나 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생애에 제가 서울대 나왔지만 제가 59세까지 서울대에서 한 유일한 강의는 축구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를 하고 끝.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너무 처음이라
조금 어설펐을 거예요. 그래서 흥분돼서 고양이 때문에 지금 흥분하고 있어. 고양이 나타나 고양이 무섭고. 근데 하여튼 이 정도로 그래서 뭐 북토크 라이브를 하고 질문을 몇 개 받을게요. 질문 있으면 예, 질문 뭐 있어? 아니 다 너무 좋았다고 최영주 원장님이 질문. 나도 하루 만에 봤지요 울다가 웃다가 아, 네, 동생 이런 말 아무도 안 믿지. 하여튼 이제 여러분 지금 여기 오시면 질문하세요. 오신 분. 예. 저는 사실 그 시집만 읽었어요. 소설은 읽어본 적이 없고 그러세요? 이 또 시집을 해도 돼, 괜찮아. 네, 이거는 저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실 읽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까 제목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래가지고 시는 저 원래는 그 서른 이제 당신은 끝났다라는 그게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는 여운을 주잖아요. 네. 제가 이제 서른을 막 넘긴 나이라 더 와닿는 게 있어서 그걸 쓰셨을 때 어떤 마음이나 어떤 생각이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었어요. 그 소설 쓸 때는 되게 나는 마감이 동화되시네. 있어서 썼어. 나는 마감이 없으면 잘 못 써. 그래서 그 이 청동정도 내가 30년 동안 내 머릿속에 있었고 디스켓이 여러 개야. 옛날에 왜 그 이거 납작한 네. 디스켓에 저장된 거야. 80년대 후반에. 그러다가 또 그다음에 또 좀 도톰한 디스켓에 저장되었다가 그러니까 이 소설 청동정은 그 파일만 너무나 많았어요. 정말 거의 10개 다. 그거 정녕 나중에 읽지도 못해. 나중에 그 시대가 변하니까 이제 그 로밍 뭐 이렇게 바뀌어서 예. 그 옛날 디스켓 읽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읽는 걸 찾으려고 용산 상가 다 뒤졌어. 왜냐면 옛날 파일을 찾아야 다시 복원해야 됐어. 그래서 하여튼 내가 그 단 하나의 소망이었어. 사실 이거 연재할 때의 소망은 책상을 청소하고 싶다. 근데 책상 서랍이 너무나 옛날 원고들이 많은 거야. 너무나 그 자료 뭐 너미들이 사진이나 신문들에서 제가 좀 깔끔한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내 책상을 깨끗이 정돈하고 싶어서 소설을 완성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마감이 있으면 그 당시 그 연재 마감이 있었거든요. 문해지니까 한 석 달에 한 번 돌아와요. 그래서 마감 덕분에 썼고 사실은 이제 나중에 그 내 인생과 바꾼 소설이라고 제가 썼거든요. 여기 그거는 사실인데 이거 쓸 때 제가 어떤 남자 옆에 있었다고 했죠. 죄라는 남자. 소설의 거의 첫 페이지인가 세 번째 페이지에 나오는 남자. 너무 소설 홍보한다, 그지? 아무튼 그 남자가 이제 제 곁에 1년 최근까지도 연락을 주고받긴 아무튼 그 당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힘으로 이제 썼고 그래서 이 소설이 밝아요. 이게 사실은 약간 우중충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주인공 에린이 이제 뭐 즐거운 일도 있지만 뭐 이렇게 폭력 경험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 사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20대로 돌아가서 그 젊은 시절을 그리기 참 좋았어. 지금 생각하면 딱 적당한 시기에 나타난 거야 그가. 그리고 근데 이제 소설에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그 남자와 잠시 헤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요양원에 보냈어요. 이 청동정원 그 연재할 때는 내가 너무나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연재 한 두 번째 돌아갈 때 마침 딱 그때 이제 유월항쟁 부분을 써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때 이제 어머니 그 요양원 보냈고 그래서 어머니가 낙상을 당했어요 나중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죄송하고 어머니한테 지금도 한 번 낙상을 당한 뒤에 자꾸 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한 20일 전에 고관절 골절돼서 수술하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제가 또 오늘 병원 갔다 왔어요. 아무튼 제 인생 새 생활을 포기하면서 쓴 소설이에요. 사랑도 포기했어. 그리고 사실 그때 이런 얘기 다 하면 안 되지. 왜 안 찔러봐. 막아야지 자기가 옆에서 하지 말게. 아무튼 그만 얘기할게요. 근데 하여튼 한마디로 제 인생과 바꾼 소설입니다. 그런데 반응이 뭐 나쁘진 않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에 조금 못 미쳐요. 근데 어쩔 수 없고 지금 여러분 너무나 즐길 게 많잖아요. 책을 잘 안 읽는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문단의 왕따인 이유도 있고 보세요. 어떤 평론가가 나서서 뭐라고 막 화려한 수식어로 현란한 수식어로 뭐 한국 문단에 지진이 일어났다라든가 뭐 그런 표현을 막 해야 사람들이 사볼까 말까인데 내가 내 책을 홍보하잖아요. 그 한계가 있죠. 제가 내 책을 더 이상 어떻게 좋다고 홍보할 수 없죠. 그래서 또 한국 사람들은 또 누가 좋다고 해야 사봐. 그게 우리나라 독자들이 좀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눈으로 책을 보세요. 아무리 대단한 문학상, 뭐 노벨 문학상을 탔다 하더라도 내가 볼 때 이 책이 별로면 별로인 거예요. 전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그 오스트리아 여성 작가 옐리네크가 쓴 피아니스트인가? 그 정말 실망이었어. 별로였어. 난 그녀의 그 피아니스트 제목 맞지? 그에 비하면 청동정원이 훨씬 낫다고 생각해. 정말 그
세계 문화유산에 아. 들어가는 작품이라 생각해. 시도 소설이도 어휴, 이 정도로 홍보를 세 번 하고. 읽으신 분이 있다는데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알아주는 사람 알아주니까 뭐 음. 그걸로 좀 만족하고 일단 제 소원은 이 소설의 신간 안내를 바꾸는 데 성공했어. 그래서 결국은 제가 신간 다 썼어요. 제가 청동정원 개정판 30 신간 안내 제가 다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봐줘야겠지 신간 안내를. 네, 이 정도로 뭐라고 하지? 선언잔치는 끝났다. 그리고 청동정원 개정판 출간 기념 라이브 북토크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꺼져. 어떻게 끄는 거야? 종료. 눌러줘. 왜 안 눌러줘? 고마워. 고생했어. 원장님이 다음 방송 언제 하시냐고 나 괜찮았어요? 물어보셨는데. 네, 예. 너무 좋았어요. 그래요? 네. 너무 막